최근 행사 때마다 오픈AI 샘 올트먼의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입니다. 10년 전부터 AI의 시대를 예견했던 손 회장은 정작 최근 몇 년간 오픈AI로부터 촉발된 AI 경쟁에는 참전하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배팅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미래 배팅한 미친 남자라고 부르는 그는 그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배소진입니다. 최근 손정희 회장의 광폭 행보가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나란히 서서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 하나 약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인공지능 및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죠.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 아부다비 AI 기술 투자사 MGX 합작사로 운영되는 스타게이트에서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스타게이트는 4년간 5천억 달러, 한화 약 71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초기 단계로 당장 1,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최대 250억 달러, 하나 약 36조 원을 투자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 투자 규모는 갈수록 커져서 400억 달러, 하나 약 58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소프트뱅크가 오픈AI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입돼야 할 1,000억 달러를 합작사들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 중 오픈AI가 내기로 한 180억 달러가 결국 소프트뱅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죠. 그리고 2025년 2월 손 회장과 샘 올트먼은 일본에서 다시 만나 소프트뱅크와 오픈AI의 합작 법인을 세우고 크리스털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대기업 맞춤형 AI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소프트뱅크 그룹사 전체가 사용하면서 오픈AI에 매년 4,500억 엔, 약 4조 2천억 원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어진 샘 올트먼의 한국 방문에서도 손정희 회장의 깜짝 합류에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협업 논의를 하고 가기도 했죠. 이 몇 달간의 손 회장의 행보를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들 팝콘 챙겨라, 손정희가 돌아왔다. 갬블맨, 투자자 손정희의 컴백인 것입니다. 손 회장은 2016년부터 AI 혁명이 멀지 않았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류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이 20-30년 이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016년 6월 주주총회에서의 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뛰어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계가 스스로 딥러닝을 하게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바탕이 된 슈퍼로봇들은 2040년쯤 되면 인류보다 많아질 것이다. 로봇뿐 아니라 IoT 사업도 발전하게 된다.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 IoT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인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인류 공동의 이익이 되는 인공 일반지능, AGI의 개발을 목표로 한 오픈AI 샘 올트먼의 생각과도 결이 무척 유사하다는 것이 느껴지실 텐데요. 물론 이렇게 미리부터 내다봤으면서 2022년, 2023년 오픈AI 광풍이 불 때 뭐하고 이제서야 투자에 나서게 된 걸까? 손 회장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소프트뱅크는 워낙 기록적인 손실을 보던 터라 회사 경영에 힘을 써야 했던 때였죠. 그러는 중에도 손 회장은 비전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했습니다. 우버, 그랩, 쿠팡, 도어대시 등의 회사 지분을 전량 매각했고요. 소프트뱅크의 기둥뿌리 같은 역할을 하던 알리바바 지분도 거의 전량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판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던 손 회장이 컴백 움직임을 보였던 시점인 2023년 6월 소프트뱅크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챗GPT에 대한 찬사와 함께 샘 올트먼과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니 아이브와 오픈 AI, 손 회장이 함께 AI 전용 하드웨어 기기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참고로 이 소식은 최근 샘 올트만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을 대신할 AI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 시기부터 두 사람이 상당히 긴밀하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인 2024년 6월, 손 회장은 AI에 과감한 투자를 발표하며 과거의 모든 베팅은 초인공지능을 실현하려는 나의 위대한 꿈을 위한 워밍업이었다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것이 2024년 10월 오픈 AI에 5억 달러, 하나 약 7,2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부쩍 가까워진 손 회장과 샘 올트먼의 모습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업계의 새로운 파워 커플, 꽃피는 브로맨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12월 샘 올트먼은 그동안의 지향점이었던 AGI를 현재의 하드웨어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진짜 문제는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AGI라 부르던 개념을 최근 들어 초지능으로 재정의한 것인데요. 이게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으로 나누는 손 회장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점점 동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손 회장의 입장에서 샘 올트만은 자신의 꿈을 대신 실현해주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손 회장 개인이 아닌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투자로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소프트뱅크는 AI 투자 분야를 슈퍼 앱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하는 도구에 대한 인프라, 집, 데이터 센터, 로봇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 카테고리 중 1과 2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손 회장과 샘 올트먼의 대화 중 세 번째 카테고리,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2024년 2월 샘 올트먼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최대 7조 달러, 약 9천조 원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UAE 국부펀드 관계자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등을 만났는데 이 시기 손 회장도 샘 올트먼과 함께 투자자 TSMC를 만나 칩 제조 공장과 데이터 센터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마침 소프트뱅크에는 AI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른 Arm이 있습니다. Arm은 최근 AI에 특화된 자체 칩을 개발하고 2025년 양산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2026년 이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Arm을 발판 삼아 반도체 생산, 데이터 센터 운영, 전력 생산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소프트뱅크 그룹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초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이나자키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손 회장이 AI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분야 가장 강력한 회사 엔비디아와 경쟁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거의 독점권을 보유하다시피 한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소프트뱅크를 제2의 엔비디아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설명이죠. 2024년 7월 손 회장은 Arm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그래프코어를 인수했습니다. 한때 엔비디아의 라이벌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죠. 또 최근에는 미국 CPU 설계사인 암페어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암페어는 Arm 아키텍처를 채택한 CPU 칩을 제조해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은 아시다시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함께 묶인 사이죠. 향후 대규모로 건설된 데이터 센터 서버에 CPU를 공급하며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면 오픈 AI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스타게이트로 건설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타게이트 발표 후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투자 규모를 키운 것은 결국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또 소프트뱅크가 직접 일본 합작 투자사를 만들고 그룹사의 오픈 AI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수요를 직접 견인할 수 있다는 계획도 깔려있죠.
이 구성은 샘 올트먼과 손 회장이 그린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체 보유한 현금도 풍부할 뿐 아니라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프트뱅크와 기술력이 있는 오픈 AI의 결합이죠. 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명확합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단숨에 AI 업계의 파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 회장의 행보를 하나씩 맞춰보면 결국 AI 혁명 시대의 생태계를 만들고 선점한다는 그림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 회장은 60살에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67살이던 2024년에도 은퇴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었죠. 손 회장의 투자에는 항상 그가 성견지명을 가진 투자자인지 그저 운 좋은 도박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당장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때에도 딥시크 쇼크로 인해 AI에 대한 큰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초대형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을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고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큰 손인 손정희가 AI판에 뛰어들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향후 손 회장의 베팅은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